네, 진사로입니다. 46회 한능검 고급 11번부터 해설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락까지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견훤이 군사를 크게 일으켜 고창군의 병산 아래 서서 태조와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전사자가 8천여 명이었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태조는 당연히 고려의 태조, 왕건입니다. 자, 요건 지금 고창 전투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안동 지역입니다. 자, 나보시면 태조는 정예기병 5천을 거느리고 공산 아래에서 견훤을 맞아서 크게 싸웠다. 김락과 신순겸은 죽고 모든 군사가 패하였으며 태조는 겨우 죽음을 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나와 있다시피 공산 전투. 요 공산은 지금의 대구에 있는 팔공산 그쪽이죠. 자, 그 다음에 다 보시면 태조가 뜰에서 신라왕이 아련하는 예를 받으니 여러 신라가 하리하는 함성으로 궁궐이 진동하였다. 신라국을 피하여 경주라 하고 그 지역을 김부에게 시급으로 하사하였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신라의 멸망이에요. 저 김부가 경순왕이죠. 자, 그래서 신라의 멸망을 뜻하는데 요때는 이제 그 사심관 제도가 시행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경순왕 김부를 경주 지역의 사심관으로 임명했다라는 겁니다. 자, 라 보시면 태조가 일성군으로 진격하니 신검이 군사를 건드리고 막았다. 1, 2천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였다. 후백제 장군들이 고려 군사 형세가 매우 큰 것을 보고 갑옷과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와 있다시피 1, 2천 전투예요. 자, 요 1, 2천 전투에서 후백제가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고려에 패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력이 뭐 차이가 크진 않았어요. 그 대등한 전력으로 처음에 1, 2천에서 만났는데 이때 이제 고려의 선봉에 섰던 그 지휘관이 견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백제 군인들이 견훤을 보고서 무기를 버리고 그냥 견훤한테 투항하는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균열이 터지는 바람에 후백제에서는 손도 못 써보고 1, 2천에서 그냥 밀려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 전투에서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검이 남은 군사들을 이끌고 그 논산 계백 장군이 싸웠던 그 황산벌로 후퇴를 했는데 이 후퇴를 한 게 후백제가 후퇴를 했는데 후퇴를 해보니까 거기 고려군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후백제가 기세가 꺾인 상태였고 군세가 많이 약화가 돼 있었는데 고려는 거의 제 전력 그대로 그 후백제를 맞아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갑옷과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 1, 2천 전투와 이어진 황산벌 거기를 통해서 결국 후백제가 멸망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저 신검이 지아버지 견훤을 갖다가 금산사로 내쫓아버리고 자기가 왕위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견훤이 고려로 가가지고 이제 왕건에게 귀부를 하게 되고 이제 1, 2천 전투에 최선봉 지휘관으로 나서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 순서대로 나열하라 그랬는데 지금쯤 후삼국 역사 공부하실 때는 요거 순서는 한 글자씩 띄어서 공고 신일 신일입니다. 공산전투, 고창전투, 신라의 멸망, 1, 2천 전투. 자, 공산전투가 나에 있으니까 이게 나, 가, 다라 해가지고 3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12번 가겠습니다. 다음 장면에 등장하는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몇 해 전 설치한 12목에 경학박사, 의학박사를 한 명씩 파견했다. 깨우칠 수 있도록 하라. 중앙으로 청구하도록 하여 항구적인 법식으로 삼도록 하라.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12목 제도가 나와 있다라는 거는 결국 이분은 고려의 6번째 왕 성종이다라는 뜻이죠. 고려 성종입니다. 12목 제도를 시행해서 지방관을 파견했고 이후에 박사들을 파견했다. 이게 이제 성종의 그 대표적 업적 중 하나죠. 이제 이분이 추진한 정책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이게 12목 제도를 시행했던 게 그 지방 세력에 대한 견제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앞에 왕이 광종이었는데 광종이 호족 세력들을 많이 억눌렀지만 그래도 이제 호족이 지방에서는 아직 힘을 발휘하고 있던 시대다 보니까 지방에 이제 왕의 대리인 관리들을 파견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지방 세력을 견제하려는 이런 의도가 분명히 이 12목 제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 지방 세력의 견제를 위해서 이제 향리 제도를 정비했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게 1번인데 사실 뭐 성종에 대해서 향리제를 정비했다라는 게 이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다른 선제 내용이 성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풀 수도 있어요. 자, 주전도감을 설치하여 해동 통보를 발행하였다. 숙종이죠. 쌍기의 건의에 따른 과거제 시행 광종이고요. 정계와 계백 요소를 지어서 관리의 규범을 제시하였다. 태조 왕건. 그 다음에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개칭하고 유학교육을 강화하였다. 이거는 공민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는 이제 성종과 관련이 없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13번 가겠습니다. 자, 각 국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자, 소손령이 서희에게 말하기를 너희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 소유인데 너희들이 침범해 왔다. 우리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도 바다를 넘어 송골성이기 때문에 출병이 있게 된 것이다. 자, 서희가 아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옛 땅이기 때문에 국호를 고려라고 하고 평양에 도읍했다. 국경 문제를 논한다면 가의 동경도 모조리 우리 땅에 있는데 어찌 우리가 침범해왔다고 말하는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보시면 이제 서희 나왔으니까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거란의 1차 침입. 자, 그래서 이 가에 들어가는 게 바로 거란입니다. 자, 이 거란에 대한 고려의 대응을 물어봤는데, 뭐 정답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거란이 이제 3번에 걸쳐서 침입을 하고, 특히 3차 침입 때는 강감찬 장군께서 귀주에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수도의 방어를 위해서 개경에 나성을 축조했고, 그 다음에 국경지대를 위해서 천리장성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성과 천리장성이 거란과 관련된 대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이 2번이요. 이게 현종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별무반을 보내어 동북 구성을 축조하였다. 이거는 그 숙종 때인데 상대 나라로 상대 민족으로 보자면 여진. 자, 최영을 중심으로 요동 정보를 추진하였다. 명나라입니다. 명나라가 이제 원나라를 쫓아내고서는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서는 고려에다가 야, 거기 천령 이북 지역은 원래 원나라 땅이었지? 그거 우리 거, 이제 우리가 중국이니까 우리 거야 줘. 이러니까 이제 그 당시 우왕과 최영이 빡쳤죠. 그래서 저 명나라 봐라. 요동 한번 정벌 해야겠어.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성계가 이제 그 요동 정벌군의 총사령관으로 갔는데 가다가 위화도에서 병력을 빽 하게 되는 게 위화도 해군이죠. 자,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화약과 화포를 제작하였다. 이거 상대의 나라는 왜구인데요. 이 왜구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이제 화약 화포를 제작해서 이게 나중에 그 최무선 장군이 하셨죠, 이걸. 그래서 이게 진포대첩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진포대첩에서 최무선 장군이 이제 화약과 화포를 써서 왜구들을 격퇴했다라는 거예요. 자,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천령 이북 땅을 수복하였다. 좀 전에 말씀드려버렸네요. 원나라입니다. 자, 14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순천시 조계산에 자리한 송광사다라고 돼 있어요. 해인사, 통도사와 함께 우리나라의 삼보사찰 중 하나로 16명의 국사를 배출하여 승보사찰로 불립니다. 이곳에서 가. 자, 이거는 그냥 송광사를 가지고 답을 찾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면 그 고려 후기에 불교 개혁을 주장하면서 결사운동이 많이 일어나죠. 그 중에서 수선사 결사. 이 수선사가 바로 송광사입니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수선사 결사는 누가 하셨냐? 이게 이제 보조 국사 진울. 이분이 하셨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수선사 결사, 즉 진울 스님과 관련된 내용을 찾으면 답이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아유, 죄송해요. 진울이 정예쌍수와 도노 점수를 내세웠습니다. 이게 수선사 결사죠. 자, 요 정예쌍수와 도노 점수, 요게
그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을 추구하는 이 진을스님의 수행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온 게 수행 방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뭐 이련이 삼국유사를 집필하 했다. 요거는 이제 그 절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죄송해요. 예,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자, 그 이련이 삼국유사를 집필하 했다. 요거는 이거 절로를 말씀드리면 그 군위의 인각사예요. 경상북도 군위 인각사인데 이 절 이름을 굳이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 원효가 금강산매경론을 저술하였습니다. 요거는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금강산매경론과 대승기신론소, 원효대사의 대표적인 저서들이죠. 그 다음에 무예가를 지어서 불교 대중화에 기여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의천이 신편 제종 교장총록을 편찬하였다. 이제 요 의천 대각국사 의천이죠. 천태종 창시하신 분, 지금도 남아있는 종파죠. 천태종. 이 종파를 창시하신 분입니다. 특히 이제 의천 관련해서는 요 교장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어요. 문종의 아들이고, 뭐 절로 보자면은 이 신편 제종 교장총록은 아마 저 흥왕사에서 이제 편찬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새가 법화신앙을 바탕으로 백년결사를 이끌었습니다. 이 요새 스님도 고려 후기에 이 천태종 스님이에요. 근데 이때도 이제 불교 개혁 때문에 백년결사를 이끌었다라는 건데 절로 따지면 백년사입니다. 뭐 그거는 따로 쓰지는 않을게요. 자, 15번 가겠습니다. 가와 나사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최후가 왕에게 아래요. 속히 대전에서 내려와 서쪽 강화도로 행차할 것을 청하였으나 왕이 망설이고 결정하지 못하였다. 최후가 녹정교 백여대를 빼앗아 집안의 재물을 강화도로 옮기니 수도가 흉흉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거 지금 보면은 왕 보고 서쪽 강화도로 행차해라. 이게 이제 그 강화도 천도죠. 자, 그 다음에 제추가 옛수도로 다시 천도할 것을 회의하고 날짜를 정해 계시하였으나 삼별초가 다른 마음을 품고 따르지 않으면서 함부로 부고를 개방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삼별초가 따르지 않았다. 이게 이제 몽골 항쟁이 끝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별초의 항쟁이 시작되는 시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와 나사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이라는 건 결국 수도가 강화도였을 때 이때의 시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대몽 항쟁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5번이에요.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황룡사 구축목탑이 소실되었다. 이 외적이 바로 몽골입니다. 나빠요. 왜 남의 그 중요한 문화재를 아무렇게나 불태워버립니까? 아무리 침략을 해왔다 하더라도 문화는 존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덕여왕 시기에 세워진 황룡사 구축 목탑이 이 몽골의 침입을 받아서 소실되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대몽항쟁 시기죠. 그 외에는 이제 그 김윤우라는 분, 처인성 전투랑 충주성 전투 승리하셨던 이 승려 출신 지휘관, 이분의 이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인사행정을 담당하던 정방이 폐지되었다. 이 정방은 최후 이 사람이 설치했어요. 인사행정을 담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집에다가 정방을 설치했었는데, 이게 이제 무신 정권 시대가 끝나면서 이 정방이 그 왕의 편전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 공민왕 시대에 가면 폐지됩니다. 자, 만적이 개경에서 신분해방을 도모하였다. 이거는 최씨 무신 정권 중에서도 최충헌 집권 시기. 자, 묘청이 중심이 되어서 서경천도를 주장하였다. 이거는 그보다도 훨씬 전인 문벌 시대죠. 12세기. 자, 그 다음에 정중부 등이 권력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게 이제 무신 정변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설명은 다 드렸는데 이걸 굳이 시대 순으로 나열을 하자면 묘청의 서경천도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무신 정변, 그리고 최충원의 집권 시기, 그 다음에 이제 몽골 침입해가지고 이제 항전했던 시기 5번,
그리고 공민왕이 마지막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연결해 보는 노력도 이제 심화 시험 준비할 때 필요하실 거로 보입니다. 자, 16번 갈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자, 흔도 홍다구 김방경이 일본의 세계촌 대명포에 이르러 통사 김저로와 경문으로 이들을 회하여갔다. 김주정이 먼저 외화 교전하자 여러 군사들이 모두 내려 전투에 참여했는데 낭장 강원과 강사자 등이 전사하였다. 여러 군사가 일기도로 향할 때 수군 130명과 뱃사공 36명이 풍랑을 만나 행방을 잃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여몽연합군의 일본 정벌이요. 물론 실패했습니다. 여기 지금 실패한 이유도 나왔어요. 풍랑을 만났다. 태풍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요 시기에 사실로 옳은 걸 찾아라.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이때 고려 그 쪽에서는 원간섭기였어요. 원간섭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금방 나오죠. 2번이요.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이 확산되었다. 이 변발 호복이 원나라의 원나라의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배층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왕조 교체를 이어나는 정감록이 유포되었다. 요거는 조선시대 후기. 교정도감이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부상하였다. 요거는 이제 최씨 무신 정권 때고요. 특히 최충원. 이자겸이 왕실의 외척이 되어 권력을 독점하였다. 이게 이제 문벌 사회죠. 문벌 시대. 이때 이제 점점 썩어가면서 나타나게 된 그 사건들이 이자겸의 난이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김삼위와 효심이 가혹한 수탈에 저항하여 봉기하였다. 요거는 무신 집권식인데, 그러니까는 최씨 무신 정권 전 이의방, 정중부, 이의민, 경대승 이런 사람들이 서로 권력 다툼하고 있던 시기에 김삼위, 효심의 봉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보다 약간 전에 망이 망소의 봉기도 있었죠. 이와 같이 보시면 되겠고, 17번 가겠습니다. 다음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역사 투어 해가지고, 자, 매주 토요일 10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출발을 했는데, 자, 정북동 토성, 상당산성, 흥덕사지, 용두사지, 철단간, 청남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지역은 가봤는데, 뭐 상당산성이나 흥덕사지는 당연히 가봤는데, 이 청남대 여기를 아직 못 가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는 아마도 흥덕사지일 거예요. 이제 흥덕사가 그 청주의 절인데, 이 흥덕사에서 중요한 게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그 직지심체 요절, 이 흥덕사에서 간행됐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3번입니다. 이게 청주 지역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흥덕사, 직지심체 요절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여기 이게 지역 문제잖아요. 근데 지역 문제로 청주 관련해서 나올 만한 게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여기가 그 구주 오소경 중에 이건 안 써도 되죠. 통일신라 때 구주 오소경이었잖아요. 그 중에서 서원경이었어요. 그래서 요게 뭐 이렇게 청주 관련된 문제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뭐 본문이 됐든 선지가 됐든, 이 오소경이 이제 뭐 북원경이 원주, 그 다음에 중원경이 충주, 서원경이 청주, 그 다음에 남원경은 지금의 남원, 그리고 금관경이 있는데 거기는 김해죠. 뭐 이렇게 된다는 거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유영원이 반개수록을 저술하였다. 요거는 전라북도 부안이에요. 안승을 왕으로 하는 보덕국이 세워졌다. 금마저라고 불렸죠. 지금의 전라북도 익산. 자, 백제와 신라 사이에 황산벌 전투가 벌어졌다. 충남 논산이고요.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면서 분신하였다. 자, 요거는 서울입니다. 뭐 지역으로 나왔으니까 이렇게 지역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18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개경 내 백성들이 역질에 걸렸으니 마땅히 구제도감을 설치하여 이들을 치료하고 시신과 유골은 거둬라. 그 다음에 동북도와 서남도에 굶주린 백성을 진율하라 라고 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개경이라는 데서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제도감 이런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고려죠. 그러니까 고려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는 겁니다. 요거는 다 말씀을 드릴게요. 을파소의 권위로 진대법이 실시되었다. 고구려인데 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고국천왕이에요. 자, 기근에 대비하기 위해 구왕차료가 발간되었다. 이거 명종입니다. 조선시대요.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이 편찬되었다. 요거는 세종대왕 시기. 국산 약재와 치료 방법을 정리한 향약 집성방이 간행되었다. 역시 세종대왕 시기입니다. 자, 기금을 모아서 이자로 빈민을 도와주는 제위보가 운영되었다. 자, 이 제위보가 운영되기 시작한 게 고려 광종 때부터예요.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갈게요. 밑줄군 이 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자, 그림은 이 왕의 명을 받은 최윤덕 장군 부대가 올라산성에서 여진족을 정벌하는 장면입니다. 자, 뭐 이렇게 네 사군을 설치하였습니다라고 써요. 자, 최윤덕 장군의 사군 설치.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사군 육진이죠. 자, 이제 사군은 압록강 지역, 그 다음에 육진은 두만강 지역에 김종서 장군, 요 분이 개척하셨죠. 자, 이거 세종대왕 시기입니다. 자, 세종대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인데, 이분의 업적은 너무 많죠. 일단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요 세종대왕 시기에 왜구들이 많이 와가지고 약탈을 하니까 이종호 장군을 시켜가지고 가서 쓰시마섬 정벌해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마도를 한번 털었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쪽에서 대마도주라든지 뭐 관리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무역이라도 하게 해달라 뭐 이렇게 요청을 해서 세종대왕이 알겠다 하고서 이제 세 개의 항구를 이제 일본의 무역항으로 이렇게 이제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부산포, 제포, 연포인데 그거를 맺었던 게 계해약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제한된 범위의 무역을 허용한 계해약조가 체결되었다라는 거고, 이때 개방된 그 세 항구가 부산포, 제포, 연포예요. 이게 가끔씩 이 세 항구 중에 하나 정도를 선지에다 줘가지고서 그 경제 관련된 시기 매치시키는 문제로 낼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연포의 외관에서 교역하는 상인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조선 전기입니다. 조선 후기는 두모포랑 초량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특히 조선 후기 경제 문제로 나올 때 옳지 않은 것으로 함정 문제를 낼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이 정답이고,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이 추진됐다. 효종시대. 근데 북벌은 개뿔 나선 정벌하러 가죠. 그 다음에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영영이 설치되었다. 정조입니다. 강홍립 부대가 사루 전투에 참전하였다. 광해군 시대죠. 이때 이제 이 강홍립 부대가 결국 후금하고 이제 싸울 때 나중에 결국 투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강홍립 투항 사건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이제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에도 막부의 요청에 따라서 통신사가 파견되었다라는 것도 광해군 시대부터입니다. 이게 요건 이제 기유약조. 이 기유약조를 맺으면서 다시 일본과의 교역을 재개하고 통신사를 파견하게 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분 갈게요.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조선시대 옥당, 옥서로 불렸던 가의 관직을 역임한 인물들의 성명, 주요 관직, 본관 등을 기록한 책인데, 가는 집현전의 기능을 이었으며 직제는 영사, 대지학, 부지학, 은교, 교리 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옥당이나 집현전의 기능을 이었다라는 데서 홍문관 이렇게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홍문관에 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되겠는데 정답 찾기가 어렵진 않습니다. 정답은 2번 사음부, 사관원과 함께 3사로 불렸다라는 거예요. 이 홍문관은 이제 주로 경연, 왕의 경연과 정책 자문을 담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사음부는 주로 이제 감찰을 했던 기관, 사관원은 간쟁을 했던 기관이에요. 그리고 이 사음부와 사관원은 또 오품위와 관리들에 대한 서경권도 갖고 있었습니다. 홍문관은 아니고요. 자, 다른 거 볼게요. 수도행정과 치안을 담당하였다. 한성부. 검서관에 서울 출신 학자들이 기용되었다. 이건 규장각이에요. 그리고 저 서울 출신 학자로 대표적인 두 분 정도는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득공, 박제가. 이 두 분이 이제 대표적인 요 학자들이에요. 자,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전반을 총괄하였다라는 건 이제 비변사죠. 그 다음에 반역죄와 강상죄 등을 처결한 국왕의 직속 사법기구. 여기는 의금부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말씀드렸고 21번부터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